수행평가에 대해서 이제 성적 처리는 영어 듣기 평가만 지필 형태로 되고 나머지는 다 수기로 하니까 지필은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자, 수행평가 성적관리 영역별 점수 입력인데요. 뭐 이건 다 아실 테니까 이제 교과 선생님들이 쭉 점수를 입력하죠. 근데 수행평가에서 또 제일 선생님들이 혼동하시는 게 우리가 보통 자퇴하는 애들이 또는 전출 가는 애들이 5월이나 6월에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5월까지 우리가 수행평가 영역 2개 중에 1개를 4월에 끝냈어요. 근데 보통 그때는 선생님들이 채점을 안 하고 있죠. 가지고만 있죠. 근데 한 아이가 5월 뭐 중순에 전학을 가게 됐어요. 그럼 수행평가 점수 걔가 시험지가 있으면 점수를 매겨서 몇 점이라고 입력해 줘야 되는데 너 전출 갈 거야? 너 자퇴할 거야? 그럼 점수 없어. 그리고 자퇴. 그럼 전출 이렇게 눌러버리세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 그 학생이 수행한 수행평가가 있다면 그 점수를 그 수행평가 척도안, 채점 기준안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셔야 됩니다. 그럼 언제 자퇴라고 쓰느냐? 수행평가 영역 2개 중에 하나는 4월 달에 했고 하나는 수행평가를 6월 달에 할 예정이에요. 근데 5월에 자퇴했어요. 그럼 이 학생은 당연히 6월에 볼 수행평가는 응시 못하겠죠. 그럼 6월에 그 평가 영역은 점수가 공란인데 공란으로 두면 안 되고 그때 공란인 사유가 자퇴라서 없다라고 자퇴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6월 것만 자퇴라고 해주면 되는데 또 친절하게 4월에 점수 있던 것까지도 지워버리고 자퇴 쓰시는 분 계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4월에 이 친구가 10점을 얻었으면 10점 그대로 두셔야 되고 6월에 응시하지 못한 분만 자퇴했기 때문에 없다라는 의미로 자퇴라고 써주는 겁니다. 이걸 제일 많이 좀 틀리세요, 교과 선생님들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위탁 학생의 실무 과목 및 능력 단위 성적 등록을 여기서 설명하는 이유는 실무 과목의 능력 단위가 수행평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지금은 현장 실습 가는 학생이 없으니까 그닥 문제되지 않는데 2학기 때는 현장 실습 나가는 친구가 많다 보니 이제 인정점 부여를 어떻게 할 거냐 되게 또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쉬겠습니다. 자, 위탁 학생의 실무 과목 및 능력 단위 성적 등록인데 이 학생은 이제 학적에서 먼저 이게 중요해요. 학적에서 위탁 현장 실습 학생 관리에서 위탁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위탁 등록을 하면 이름 옆에 현장 실습으로 표기가 돼요. 그리고 나면 이 학생이 이제 업체에 실습을 나갔을 때 거기서 가져온 점수를 인정점으로 부여하거나 또는 우리 학교에서 자체 인정점 기준에 따라서 줄 수 있고 아니면 이 학생이 현장 실습 나가기 전에 응시한 분의 점수를 인정점으로 부여할 수도 있죠. 우리 학교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위탁생 등록을 현장 실습생 꼭 해야 된다. 근데 또 이때 제일 고민 많이 하시는 게 이거예요. 이제 2학기 때 보통 10월에 현장 실습을 많이 나가죠. 그러면 이제 8, 9월에 현장 실습을 이 친구들이 응시했기 때문에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월에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친구가 현장 실습을 갔으니까 응시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공결로 현장 실습생 공결 처리해뒀다가 인정점을 줘야 되는데 이 친구가 나가자마자 1주 만에 복귀했어요. 1주 만에 복귀하면 얘를 위탁으로 등록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되게 고민을 많이 하세요. 원칙은 뭐 며칠을 가도 위탁 등록하는 게 맞고 위탁 등록할 때 그 기간을 명시하거든요. 다만 이 학생이 와서 응시했으면 여기 현장 실습으로 위탁생 표시는 돼 있지만 그 학생이 응시하게 해서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학생이 장기간 8월부터 쭉 우리가 수행평가 3개를 받은 3개 전부 현장 실습이라서 없다. 그러면 다 현장 실습 인정점 부여를 공결로 처리해서 우리 학교 기준에 맞게 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얘기가 쭉 나와 있고요. 이제 현장 실습생보다는 이제 도제라든지 또는 뭐 직업 위탁으로 그 기관에서 능력 단위 점수를 받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교과목, 실무 과목과 능력 단위를 같이 가져오면 그냥 학적의 위탁학생 성적 등록을 이용해서 과목 추가, 우리 교육과정 편성하듯이 여기서 직접 편성을 해서 실무 과목명과 능력 단위를 편성하고 점수를 주면 좋은데
과목은 없이 능력 단위만 달랑 한 개 배워가지고 오는 경우 있어요. 그때는 위탁 학생 성적에서 등록하는 게 아니라 학생 생활의 국가직무 능력, 이수 상황 관리에서 자격증으로 따로 등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 친구가 실무 과목을 통으로 가져온다 치면 그 실무 과목과 능력 단위를 다 이렇게 편성해서 원점수, 성취도 다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능력 단위만 가져온다 치면 자격증 인증 취득 상황에서 국가직무능력 표준 이수 상황 관리에서 능력 단위 추가해가지고 이수 시간, 원점수, 성취도 준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는 이렇게 줄 일이 많지 않고 또 이거에 대한 이미 개념이 있으니까 주는 게 어렵지 않은데 일반계 고등학교에 직업 위탁한 친구들에게 이 학기말 점수 가져올 땐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그때는 그 위탁기관에서 과목 편성이나 능력 단위를 이 성적 처리 유형에 맞게 다 주면 좋은데 또 잘못해서 보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걸 꼭 확인해서 어떻게 넣는지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위탁생들이 이런 케이스가 좀 많고요. 아까 그 도제반 같은 경우는 학생 선택이라는 걸 한다 그랬잖아요. 즉 능력 단위 추가해서 그 학생 선택의 능력 단위를 여기서 교체하게 됩니다. 교체하게 된다는 거. 네, 그래서 도제반 예시 지금 화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항공기 기체 제작에 학생 선택이라는 능력 단위를 학생 선택 추가해서 능력 단위로 교체하는 작업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위탁 학생의 실무 과목 및 능력 단위 성적 등록할 수 있고요. 이 친구들은 학기말 성적 산출하기 전에 학기말이라는 그게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위탁에서 성적을 넣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학기말을 성적 처리는 안 했더라도 학기말이라는 이름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학생들 성적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 보시고 이 학생의 포함 여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또 그 이론 설명하고 나면 우리가 또 실습을 시연하겠습니다. 작년까지 그 특성화 고등학교의 또 어려움은 뭐였냐면, 자, 이렇게 해서 학기말 성적이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교과 선생님들이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써야 되죠. 그러면 국영수 사과 선생님은 그 과목에 한 개만 드는데 특성화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능력 단위로 입력한다가 원칙이었기 때문에 능력 단위 3개를 배우면 3개 다 써야 되냐? 이게 되게 어려움이었고 불만이 많았어요. 그리고 내가 능력 단위가 아니고 실무 과목 전체에다 쓰고 싶은데 그럼 안 되냐? 이렇게 하면 또 개수가 많아지죠. 근데 올해는 이게 조금 수정이 돼서 실무 과목에 대해서 쓰도록 바뀌었습니다. 실무 과목에 대해서만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입력하도록 나이스 화면이 바뀌었어요. 근데 실무 과목에서 이 능력 단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학생의 꼭 이 능력 단위에 대한 어떤 이 학생의 그 수행 태도를 써주고 싶다. 그러면 작년 같으면 능력 단위에다가 입력하면 자동으로 능력 단위 땡땡 뭐뭐뭐 해서 쭉 여기 나왔는데 지금은 실무 과목에 대해서 쓰기 때문에 실무 과목을 쓰고 나서 수기로 교과 선생님 써주셔야 됩니다. 이건 오히려 또 불편할 수 있죠. 즉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은 실무 과목 단에서 입력해 주도록 올해는 조금 변경되었다. 이 부분입니다. 자, 이제 아까 학과 코드랑 자료 반영 비율 만점 관리 교과 선생님들이 다 했죠. 자, 지금 저희는 2차를 볼 거니까 이제 2차에 대해서 입력을 할 건데 3학년에 대해서만 할게요. 자, 현재가 이제 2차 시기니까 2차로 예를 들겠습니다. 자, 보통 교과 선생님, 이제 화법과 작문 선생님입니다. 자, 이때 문헌, 예전에는 그냥 배점과 정답만 이용했는데, 이제는 문헌정보표를 여기서 이제 성취 기준을 입력해서 쓰잖아요. 자, 성취 기준을 클릭하면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선택, 요거에 대해서 난이도 어려움, 뭐, 쉬움, 또 배점, 3점, 이런 식으로 정답 쓸 수 있고, 내용 영역. 얘가 내용 영역이 없었나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저장 해야겠죠. 자, 이때 선생님들은 여기
배점이 여기 선택형 만점이 배점 합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여기 난이도군요. 배점. 이거는 아래 화살표로 이렇게 쓰면서 하실 수 있으세요. 점수가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교과 선생님이 등록한 지필평가의 만점은 100점이에요. 이렇게 해서 뭐 저장을 했다. 자, 그러면 이때 과목 점수 아이고. 이 저장은 자, 이 저장은 중간 저장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몇 년 전에는 선생님들이 모든 문항 정답과 배점이 끝나야 저장하는 순간에 됐는데 중간에 컴퓨터가 날아가 다치면 이게 다 없어졌어요. 그게 불만이 많아서 저장은 중간 버튼이에요. 제가 입력하다가 중간중간 저장하는 거고요. 자, 요것을 정답 배점 출력하면 정답 배점 나타나고 뭔가 저장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자, 이게 다 돼서 이제 마감해야 채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여기다 저장만 해놓고 성적 처리 담당자가 OMR 카드 리딩해서 올렸으니 채점해 주세요. 그러면 채점이 안 돼요. 마감을 눌러야만 채점이 되고요. 자, 우리가 기계과 전자과가 있는데 화법과 작문은 기계과 전자과 다 배우니까 타학과에도 복사를 해줘야 채점을 할 수 있죠. 자, 이때는 타학과 복사 그냥 누르는 게 아니라 그 복사를 학과에서 타학과 복사하면 되는데 이것도 복사해준 선생님만 접근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편함은 있지만 그런 식으로 복사를 한다. 그래서 수정이 일어나면 또 복사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가 완벽하게 들어가고 나면 타학과 복사하는 게 좋고요. 이게 마감이 될지 모르겠네요. 배점 정보가 없으니까 안 되죠. 여기다가 산해서 저장. 이걸 마감을 해야 지금 일치하지 않으니까 너 100점 만점이라고 썼는데 18점밖에 안 됐네? 마감 못해?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다 해서 100점이 되면 제가 그냥 강제로 100점을 맞출게요. 이거 제가 더하기를 잘못했나 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강제로 100점을 맞출게요. 자, 그러면 마감했을 때, 아이고, 얘가 또 하나 넣으니까 다 넣으라고 하네요. 여기 동시에 2개도 넣을 수 있어요. 6개까지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내용 용역 강제로 해야 되나? 원래 성취 기준하고 내용 용역이 따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제로 그냥 넣겠습니다. 마감하면 이제 얘가 이상 없으니까 마감하라고 하고요. 마감하니까 출력이 살아나죠. 즉 우리가 나이스에서 문항정보표를 다 넣고 이상이 없으면 마감해서 이 출력이 문항정보표가 됩니다. 이걸 결제를 받게 되는 거죠. 네. 이것도 선생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시연 일시하고 이게 나와야 여기 찍혀야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거를 출력해가지고 결제 받게 되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나이스의 문항정보표를 쓰면 좋은 점은 선생님들이 엑셀이나 뭐 한글에서 문항정보표를 만들면 거기 100점이라고 썼는데 실제 입력하다 보면 100점이 아닌 경우가 간혹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불행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나이스에 쓰면 좋습니다. 여기에 이제 상중하 비율이나 개수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요건 좋은데 이제 간혹 이거 보안 문제로 유출되면 어떡하느냐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학교도 그래서 한 2년 전까지는 이제 엑셀에서 작업하고 나중에 시험 보고 나면 여기다 2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나이스는 선생님들이 이석할 때 제대로 닫고 화면 보기만 있다면 아까처럼 처음에 접근한 사람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안상에 안전할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기능은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시험 같은 경우에는 별도 파일 첨부하시는 경우 계세요. 왜냐하면 뭐 중에 뭐뭐 맞으면 뭐 부분 점수 얼마 이렇게 주시는 경우 있잖아요. 여기는 쓰는 난이 없으니까 첨부 파일을 붙이는데 이제 간혹 아까 마감하는 단계에서 마감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배점도 바꾸지 않고 정답도 바뀐 게 없는데 왜 마감이 안 되지 했을 때는 이런 첨부 파일을 쓰는 학교들이 간혹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첨부 시점이 좀 뒤에 늦게 채점이 끝나고 네, 선생님들 서술형 평가하기 전에 이상 없는지 다 한 다음에 올리실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시간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데서 역순이 되면서 마감을 못합니다.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런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해서 진행할 수 있다. 근데 마감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이제 수정을 하거나 기타 등등이 있겠죠. 네, 일단은 이렇게 두고요. 저는 이게 나중에 보통 교과 출력되는데 영향을 줄까봐 우리가 채점 버튼을 못 돌리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거 그냥 다 삭제할게요. 그래서 마감 취소하고 이렇게 한번 시연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삭제. 자, 내가 전부 다 삭제할게요. 자, 우리가 화법과 작문을 서술형, 서답형 100점으로 다 보기로 했다. 선택형이 아니라. 자, 그러면 여기 서답형에 100점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저는 채점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 저장 버튼이 서로 다른 영향을 주고 있죠. 여기에 저장과 과목 점수 저장은 조금씩 의미가 다릅니다. 얘는 이제 채점 버튼 누를 필요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문항정보표 아까 사용자 관리했는데 A라는 선생님이 다 입력했는데 이제 좀 장기간 병가를 들어가게 됐어요. 2차 지필 평가에. 자, 그럼 여기에 기간에 요 합법과 작문은 요 선생님이 했는데 요거 바꾸고 싶어요. 요거. 찾기 해서 뭐 아무개 선생님에서 찾기 하면 그 선생님으로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언제까지 영향을 주느냐? 선생님들 처음에 지필 수행 작업에서 고사 관리에서 기간을 주죠. 이 기간 동안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5월 2일부터 5월 4일 사이에서는 입력하신 선생님만 접근할 수 있어요. 이 이후에는 같이 가르치는 선생님 접근 가능합니다. 이게 보안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정렬 순서 얘기했잖아요. 지금 현재 1차 지필평가가 1, 2차 지필평가가 2이기 때문에 교과 선생님들이 아까 문항정보표 입력하려고 할 때 지금 2차 시즌인데도 자꾸 1이 먼저 뜨죠. 이것을 순서를 바꿔주면 이제 바꿔놓고 작업을 할게요. 오늘.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클릭하시는 횟수가 줄겠죠. 특히 성적 처리 선생님들. 네, 그럼 2차가 먼저 오죠. 2차가 먼저 오고 1차가 나중에 옵니다. 지금 2차 시즌이니까 이렇게 놓고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성적 관리를 넣었는데 저는 3학년만 할 거라고 했습니다. 기계과만. 자, 이게 아까 서답형 전체로 했으니까 이 친구들의 점수를 다 수기로 점수를 줬어요. 80점 줄게요. 근데 이 학생이 하나가 결시한 걸로 할게요. 이 학생은 점수가 선생님들 가끔 이 삭제가 뭔지 하고 겁나시, 아이고, 제가 잘못했네요. 저장을 하고 삭제를 했어야 됐는데. 간혹 OMR 카드를 잘못 읽은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계속 덮어 써가지고
다시 해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여기서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친구가 90점이 아닌데 잘못해서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의 OMR 카드가 뭐 지금은 서답형이니까 그럴 일은 없으나 점수가 들어갔어요. 그럼 삭제하면 이 친구는 없는 거랑 똑같아요. 이 친구 점수 없는 이유가 연결이었어요.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과목 제가 실무 과목으로 하나 넣을게요. 자, 얘도 우리는 그냥 강제로 서답형 점수가 후하지만 이 중에 한 친구는 공결로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만약에 점수가 없는 게 전입을 와서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시험 이후에 2차니까 그럴 일은 없겠으나 또는 이 친구가 시험 보기 전에 자퇴를 했어요. 그럼 이제 자퇴라고 써줘야 되겠죠? 저희는 이거 자퇴 말고 그냥 공결로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났을 때 선생님들이 이제 아까 채점의 경우에 이제 어떤 것으로 채점할 거냐. 근데 지금 다 저희는 서답형이었으니까 그냥 성적관리 서답형 하면 되는데 점수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학생 답안 서답형 해버리면 다 리셋이 돼요. 아까 서술형 점수는 보통 우리가 선택형 리딩 한 다음에 선생님들이 수기 채점해서 서술 쓰는데 그러면 상관없는데 마음이 급해서 서술형 점수를 먼저 줘놓고 리딩을 해서 채점을 해버리면 얘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학생 답안 서답형, 성적관리 서답형, 직전 성적관리 서답형이 서로 다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그 설명이 있어요. 어느 경우에 어떤 걸 쓰는지. 그래서 그 경우에 맞게 써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실 OMR 카드를 올려주면 여기 대상자에 학생 수만큼 올라올 거예요. 저희는 리딩 안 했으니까 당연히 없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검증 누르시고 이 기타가 뭔지 보시면 되고 이제 학적 변동생들이 여기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채점할 거냐인데 보통 여기서는 성적관리 서답형으로 많이 하신다. 요즘은 100점 만점 중에 뭐 70점은 선택형이고 나머지 30점이 뭐 서술형, 논술형 점수다. 그럼 그 수기로 입력하시잖아요. 요걸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내가 점수 다 넣어놓고 모르고 학생 답안 서답형으로 채점을 해버렸어요. 그럼 아까 성적관리에 넣은 점수가 다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 번은 되돌릴 수가 있어요. 집정 성적관리 서답형으로 해서 채점하면 이전 점수가 살아나요. 혹시 실수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복구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OMR 카드 리딩한 게 없어서 이대로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감 관리 하셔야 된다 그랬죠. 마감 관리. 자, 2차 지필 평가에 3학년은 이 마감 관리는 성적 처리 선생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필을 본 모든 과목이 마감이 됐나 쭉 보시는데 하나도 마감 안 됐죠. 근데 이거 마감 정보 저장하면 강제 마감 된다 그랬죠.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점수가 없는데도 마감이 돼요. 아이고. 여기 이거 체크하는 순간에 이거 체크하고 마감 정보 하면 얘가 강제로 해요. 그래서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제 교과 선생님들이 마감을 하셔야 되죠. 자, 제가 2차 지필 평가의 합법과 장문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마감. 이게 점수가 없거나 결시가 없거나 이게 공란이면 마감이 안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성적 처리할 두 과목만 마감을 할게요. 마감. 네. 자, 이렇게 마감 관리하면 마감한 과목만 이렇게 표시될
못해요. 그래서 모든 반이 다 마감이 돼야만 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저는 이제 선생님들께 강제로 이 평가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다 점수를 입력할 수 없어서 강제 마감을 좀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교과 선생님들은 마감을 못 푸세요. 그렇죠? 자, 교과 선생님들은 보면 마감됐으니까 못 푸세요. 수정 못 하죠. 수정하려면 이거 다시 풀어야 되죠. 마감 정보 저장해서 이거를 강제로 해서 X표로 만들어줘야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안 할 거고. 자, 그럼 이제 수행평가. 수행평가는 이제 이것도 역시 교과 선생님들이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수행평가도 보통 교과 하나와 그것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점수가 말하기, 글쓰기, 영역 각각 점수 써도 되는데 결시명칭이 뭔지 모르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이럴 때는 뭐 코드 확인하면 결시생일 경우 코드, 학적 변동일 때 코드인데 5 입력할 수 있으므로 저 같은 경우엔 그냥 영역별로 하죠. 뭐 말하기 점수. 저는 일괄로 그냥 다 영역 만점이 30점이니까 30점 일괄로 다 주고 그리고 그 다음 영역에 대해서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도 결시생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수행평가 다 본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근데 수행평가는 결시생이 생길 확률은 없는데 전입을 늦게 오는 경우 있죠. 늦게 와서 전에 학교에서 본 수행평가 유사한 영역을 주기로 했다. 그럼 줄 수 있고 자, 아까 자퇴하는 친구들 있다 그랬죠. 만약에 자퇴하는 친구나 전출 가는 친구는 얘가 JB가 만약에 마지막 수행평가하기 전에 갔다. 다른 학교 갔다. 그럼 이때는 점수가 없죠. 얘가 응시를 못했으니까. 우리가 시기적으로 6월에 했는데 이 친구가 올해 갔으면 이 친구는 이제 전출 이렇게 해서 저장해줘야 되는 거죠. 자퇴생이면 자퇴 이렇게 입력해줘야 되고요. 그 외에는 그럴 일은 없다. 삭제 이렇게 씁니다. 여기도 그냥 30점 주고요. 자, 이제 빅데이터인데요. 아까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과목은 여기 안 나타나죠. 이 학생 선택과 항공기기체 복합재 가공도 항공기체 뭐였죠? 과목이 어려워요. 얘네는 수행평가이기 때문에 실무 과목이 안 따요. 실무 과목은 능력 단위만 수행평가에 뜬다. 그래서 저는 빅데이터 수집이 2개 영역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2개 영역에 대해서 점수를 줄 건데 제가 50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자, 지금 보니까 얘네는 다 정상적인 애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2학기라고 치면 현장 실습 나가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때는 학적에서 조정을 좀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학기말 처리하려고 그러는데, 애가 여기 현장 실습을 갔어요. 그러면 학적에서 담임 선생님이나 학적 담당자가 합니다. 자, 위탁 현장 학습생 관리에서 위탁 학생을 등록해야 돼요. 위탁 학생을 등록하는데 3학년 중에 누가 위탁을 갔냐면
아, 제가 한 번을 안 만들어서 아까 문제가 됐군요. 그냥 제가 기계과에 2반, 3반 두 개가 있는데 제가 3반의 권한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문제가 된 거고요. 그냥 강제로 나혜리를 위탁을 언제 갈 거냐면 5월에 갈 일은 없지만 이렇게 5월에 쓸게요. 현장 실습. 뭐 5월 2일부터 우리 방학하는 날까지 계약하기 날까지 1학기 끝까지. 자, 그러면 여기 현장 실습생 따로 있죠. 현장 실습생은 현장 실습생으로 넣어야만 시간이 얘가 공결이 돼도 이수 시간이 산출이 돼요. 만약에 이게 현장 실습이 아닌 실수로 직업과정 위탁으로 들어가면 이 학생들은 출석 인정 결석이라 시간이 다 날아가요. 그래서 현장 실습이고 기관명을 뭐 땡땡 뭐 땡땡 정밀에 나갔어요. 자, 그래서 저장.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또 복귀했다가 B라는 업체 나가면 또 B 나간 업체에 또 써주면 돼요. 그래서 나혜리가 위탁을 갔어요. 자, 그럼 어떤 차이가 나느냐? 성적으로 이제 다시 갈게요. 이제 교과 선생님이 얘가 현장 실습 나갔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자, 수행평가. 화법과 작문을 예를 들면, 지금 보면 현장 실습 간 애들은 여기 현장 실습이라고 뜨죠. 그렇지만 여기 점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근데 얘네가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 가면 현장 실습 인정점이란 체크박스가 생기죠. 자, 이 친구가 영역을 선택해서 볼게요. 데이터 수집이라는 수행평가는 두 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받고 요거는 점수가 혜리가 못 봤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제 능력 단위에 대해서 이건 다 일괄로 이거는 영역이 하나라 100점이에요. 그냥 다 100. 그냥 만점 100. 제가 봐. 그럼 나일이라는 학생은 두 개의 능력 단위 중에 빅데이터 수집 두 개 영역으로 구성된 거 하나를 못 봤어요. 그리고 얘는 하나의 능력 단위로 된 건데 하나를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점수를 이 없는 점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랬을 때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어요. 그러면 얘는 현장 실습 인증점 부여 체크하면 자동으로 공결로 떠요. 그리고 현장 실습생 인정점 부여를 하면 아이고 저장 일단 체크를 했다가 아이고 요 아이를 현장 실습생 인정점 부여하면 이 나혜리만 떠요. 다른 애들은 안 뜨고 얘가 빅데이터 수집이라는 것은 빅데이터 수집이라는 것은 점수 50점 만점이고 그 다음에 이게 되게 헷갈리죠, 칸이. 그래서 데이터 수집 계획서 50점 해서 100점, 100점인데 얘는 자기가 봤어요. 자, 그러면 직접 입력은 점수를 인정점을 50점. 되게 헷갈리죠? 다시 볼게요. 나혜리가 50점짜리로 50점 받고 나갔어요. 근데 데이터 수집은 못 봤으니까 50점에 해당하는 100% 인정점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평균점을 주기로 했던 평균점을 주는데 우리 원칙에 따르면 50점을 다 받는 게 맞죠. 그래서 강제로 50점을 주는 게 아니라 인정점을 이용해서 50점을 줘야 돼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데이터 수집이 없습니다. 되게 화면이 헷갈릴 것 같아요. 데이터 수집에서 데이터 수집이 없어요. 그래서 인정점을 부여할 때 개별 입력할 거냐 일괄 입력할 거냐도 있는데 얘는 일단 한 명밖에 없으니까 개별 입력할 거고, 얘가 50점, 이 50점 중에 50점을 맞았는데 얘가 없죠. 그럼 얘에 대해서 직접 50점을 줘도 되고요. 이 점수를 주기 위해서 얘를 체크해서 저장하면 이 점수를 데려와요. 얘가 본 응시분을 데려와요. 그래서 이렇게 공결이지만 50점을 받아와요. 즉 결석이 공결인데 점수가 있다는 얘기는 이건 인정점이다 라는 의미가 되고, 얘는 학기말 처리하면 A, B, C, D로 찍히는 게 아니라 P라고 찍혀요. 일단 요거를 저장해 놓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수행평가까지 됐어요. 마감관리. 교과 선생님 입장에서 마감을 해야 되니까, 자, 전체 영역 마감하는 게 좋죠? 일일이 다 하지 말고. 이거 교과 선생님이 하는 화면이에요. 자, 빅데이터 전체 영역 마감. 여기 보면 현장 실수 인증점 중간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죠? 그 여기 결시가 공결이라는 의미로 1이 들어가 있고, 이 50점이 같은 50점은 아니다. 의미가 다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얘는 영역이 하나니까 마감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수행평가 담당 선생님이 전체 점수가 극감별로 잘 되어 있는지 교과 선생님 확인하게 하고, 모든 영역이 마감되어 있나 보고 마감시켜야 되는데 저는 강제로 마감할게요. 왜냐하면 2반, 3반이 배우는데 2반만 지금 점수가 들어가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강제 마감해버리면 오류가 있어도 돼요. 그래서 교과 선생님이 해야 되고, 선생님들께서는 여기가 모두 다 동그라미가 된 이런 것만 마감 정보 저장하셔야 됩니다. 마감 정보 저장. 만약에 이걸 체크해서 다시 체크하면 X가 돼요. 이 선생님들의 요거는 확인만 해야지 임의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네. 이제 이렇게 되면 학기말 성적 처리를 할 준비가 다 됐습니다.